자, 적폐청산. 자, 이번에 참 그래도 전 다행스러운 게. 예. 적폐청산 개혁 드라이브 걸면서 겉으로만 그냥 소리만 요란하고 막상 개혁 못한 이 정부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소리 소문 없이 정의와 원칙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버린 거. 전 이거 좀 잘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적폐청산을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적폐청산을 한다 그래서 예. 과거에 뭐 비리를 뒤져가지고 잡아들이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종의 정치 보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같이 잘못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그 시스템을 다시 만들겠다. 예, 나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가야지. 과거에 잘못된 걸 잡아서 뒤지고 잡아들이고 이런 것을 국민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아하. 또 과거에 그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할까 봐. 근데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었다. 나는 안 하겠다. 이제 그게 적폐청산의 진정한 올바른 모습이다. 방향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좁은 곳에서 홀로 공부하시다가 네. 무상급식도 받고 네. 나오시자마자 일성이 MB 자원외교 바보 같은 장사다. 이렇게 직원을 알리셔. 이때 이건 무슨 뜻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 외교란 말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우리가 자원을 이제 들여오기 위해서 가는데 나 사러 간다. 그리고 우리 굉장히 이거 꼭 사야 된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간다. 대통령형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건값이 올라가죠. 예, 이런 바보 같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건 교묘하게 은근슬쩍 장사를 해야죠. 그리고 자원외교에는 국제 브로커들이 반드시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사기가 난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보 같은 장사를 한 것이지 뭐 불법 위법 장사를 한 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뒤졌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뒤졌어요. 자원외교에 대해서요? 자원외교뿐만 아니라 4대강 뭐 방산비리 소위 사자방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사실인데. 왜요? 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뒤졌고요. 그래서 네. 결국 뒤지다가 이제 결국 뭐 국정감사도 여러 번 했고 4대강에 대해서는 또 감사원 감사도 여러 번 했고 그런데 뚜렷한 게 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다기보다도 문제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죠. 뭐 근데 어쨌든 새롭게 뭐 이거를 조사한다 그래서 저는 뭐 나올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하는만 못하죠. 쉴드 치시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포스코 조사를 하면서 참 안 된 얘기지만 이상득 전 의원께서 이제 또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그럴 정도까지 뒤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뒤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처리를 받으신 분을 또 다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연로하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럴 정도로 뒤졌죠. 지금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나왔죠, 법정 이제. 구속은 안 됐죠. 법정 구속은 안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건으로 이제 그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정치를 많이 했죠. 자, 김세현님 질문 들었어요. 그래도 잘못을 받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세현님, 과거를 덮고 가니까 계속 친일 기득권이 득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박근혜 정권에서 전임 정부에 대해서 샅샅이 털었고 처벌받을 만큼 받았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잘못을 봐주자는 게 아닙니다. 봐주자는 게 잘못이 아니다. 드러나면 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막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국가가 정말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많은 국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하기는 분명히 하되 그걸 뭐 그냥 손하고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사건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 아까 자원외교 할 때 저는 참 이게 공감이 가는 게 MB 자원외교 바보 같은 장사다. 막 산다고 그냥 이 설레발을 떨면 물건값이 올라가잖아요. 저거 없으면 우리 난리 난다 우리 경제. 돈 중에 제일 무서운 돈이 무슨 돈인 줄 아세요? 이거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중에 제일 무서운 돈이 슬그머니. 아재 개그 무슨 개그 아재 개그. 아유 우리 밖에서 PD님 돌아가시네. 이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을 쇼만 냈지 실제로 남는 장사는 안 하고 손해보는 장사만 했다. 그리고요 이제 제가 비화 아닌 비화인데요.
이제 정치 보복을 누가 또 많이 했냐면 우병우 전 수석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래요? 예, 이분이 MB 때 물을 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검사장 진급을 못했죠. 예, 근데 또 MB 때 왜 물을 먹었는지 그 이유를 사실 딴 데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밌어요. 우병우 전 수석이 검사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직접 담당했었죠. 직접 했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 당시에. 일각에 나온 건 노무현 씨. 당신은 전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돈을 먹은 불법 뭐 피의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본인은 얘기를 안 했다 그런데 언론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예.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구속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MB가 이제 그걸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MB 생각은 이게 이제 조사를 해서 법정에 가면은 법원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뭐 그때 가서 구속되든지. 근데 검찰 단계에서 구속을 시키면 마치 MB가 구속을 시킨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왜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냐. 그러면 굉장히 비난이 일고 역풍이 불게 예상되기 때문에. 아, 이게 실화 스토리 아니에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MB답게 직접 공식 경로를 통해서 지시를 하면 나중에 드러나니까 사람을 이제 누굴 내세워서 중수부장을 만나게 해서 예. 구속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수부장이 알았다. 그러다 보면서 다음날 이제 그때 중수부장 이인규 중수부장 그렇죠. 아니에요? 예.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 시간을 좀 줘야겠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병우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우병우가 계속 구속시키겠다고 버틴 겁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MB는 이제 그것 때문에 역풍이 엄청 불었잖아요. 예. 이제 노무현 서거 정국까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MB는 우병우가 얼마나 믿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물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병우가 이제 검찰까지 그만뒀죠. 그리고 이제 최순실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들어와가지고는 2014년에 다시 비서관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보복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상득 씨가 다시 걸린 것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걸린 거고. 야, 이건 처음 나오는 얘기네. 예.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낙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철저히 했어요. 아, 그 MB 정부 때 청와대하고 일정하게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문에 충돌에 있었다가 물을 먹고 2014년에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민정비서관으로 들어오고 민정수석까지 되면서 요 과정에서 전임 정권에 대해서 약간 보복성으로 탈탈 털었다. 약간이 아니죠.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심하게. 오. 그러고 나온 게 여기까지였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상득 뭐 등등 이런 그 사건이 있었던 거고.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정도원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워낙 이쪽에 그 전문 분야니까 야당이 된 보수정당, 네. 자유한국당, 네. 그다음 바른정당, 네. 앞으로 운명. 자유한국당은 이제 도로 친박당이 돼버렸어요. 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깨지려면 철저히 깨져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저는 미래가 어둡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지방선거니 그다음 총선까지 가려면 지금처럼 가면 안 됩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서는 이제 미래가 없다고 보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개개인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당과 같이 하려고 하고 싶어요. 근데 국민의당이 이제 별로 선뜻 내키지 않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 일부가 이탈을 할 것 같거든요. 정부여당 쪽으로. 예. 그래서 남은 이제 사람들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쳐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중도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 이제 만들어져서 중도 보수. 예, 중도 보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중도죠. 그래가지고 그 정당이 자리를 잡았으면은 우리 정치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김지현님, 정돈 아저씨, 의원 아저씨, 안녕하세요. 말씀 차분하셔서 늘 듣기 좋아요. 김지현님, 이렇게 되면 제가 나이 바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그 정돈 오빠 하면 어느 정도 하는데 아저씨 하면은 30대 초반? 박성균님, 정돈 의원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현미밥처럼 꼭꼭 씹어야 하는 어법을 구사하시네요. 예, 현미밥 어투라고요. 아유, 좀 제 표현이 재밌네요. 예, 꼭꼭 씹어야 이해가 되는 어법. 야, 자 그러면 보수 정당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같이 할 가능성 없을까요? 그렇게 앞으로도? 해야지 그나마 이제 뭐 지방선거 치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지방선거 치르기 힘들죠. 예. 뭐 참패가 뭐 뻔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이합 집산을 이제 하려고 이제 이른바 정기 개편이죠,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되면. 생기겠죠. 근데 빅뱅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예. 뭐 그런 합치는 정도가 예상이 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돈 전 의원님의 백투더 정치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날이 갈수록 내용이 현미밥처럼 꼭꼭 집어야 이해가 되는 몸에 착착 꽂히는 현미밥 정돈 선생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적폐청산. 자, 이번에 참 그래도 전 다행스러운 게 예. 적폐청산 개혁 드라이브 걸면서 겉으로만 그냥 소리만 요란하고 막상 개혁 못한 이 정부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소리 소문 없이 정의와 원칙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버린 거. 전 이거 좀 잘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적폐청산을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적폐청산을 한다 그래서 예. 과거에 뭐 비리를 뒤져가지고 잡아들이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종의 정치보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같이 잘못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그 시스템을 다시 만들겠다. 예, 나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가야지. 과거에 잘못된 걸 잡아서 뒤지고 잡아들이고 이런 것을 국민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아하. 또 과거에 그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할까 봐. 근데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었다. 나는 안 하겠다. 이제 그게 적폐청산의 진정한 올바른 모습이다. 방향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좁은 곳에서 홀로 공부하시다가 네. 무상급식도 받고 네. 나오시자마자 일성이 MB 자원외교 바보 같은 장사다 이렇게 직언을 알리셔. 이때 이건 무슨 뜻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 외교란 말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우리가 자원을 이제 들여오기 위해서 가는데 국민들은 잘 모르는 사실인데. 왜요? 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뒤졌고요. 그래서 네. 결국 뒤지다가 이제 결국 뭐 국정감사도 여러 번 했고 4대 강에 대해서는 또 감사원 감사도 여러 번 했고 그런데 뚜렷한 게 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다기보다도 문제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죠. 뭐 근데 어쨌든 새롭게 뭐 이거를 조사한다 그래서 저는 뭐 나올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하는만 못하죠. 쉴드 치시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포스코 조사를 하면서 참 안 된 얘기지만 이상득 전 의원께서 이제 또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그럴 정도까지 뒤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뒤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처리를 받으신 분을 또 다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연로하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럴 정도로 뒤졌죠. 지금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나왔죠, 법정 이제. 구속은 안 됐죠. 법정 구속은 안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건으로 이제 그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예.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정치를 많이 했죠. 자, 김지현님 질문 들었어요. 그래도 잘못을 받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세호님, 과거를 덮고 가니까 계속 친일 기득권이 득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박근혜 정권에서 전임 정권. 네. 나 사러 간다. 그리고 우리 굉장히 이거 꼭 사야 된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간다. 대통령형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건값이 올라가죠. 예, 이런 바보 같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건 교묘하게 은근슬쩍 장사를 해야죠. 그리고 자원외교에는 국제 브로커들이 반드시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사기가 난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보 같은 장사를 한 것이지 뭐 불법 위법 장사를 한 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뒤졌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뒤졌어요. 자원외교에 대해서요? 자원외교뿐만 아니라 4대강 뭐 방산비리 소위 사자방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일반